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식단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도 하며 생활 습관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왜 점점 다리가 약해지는 것 같을까요? 왜 예전보다 계단이 가팔라 보이고 의자에서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요인이 우리 몸을 서서히 해치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한 가지 습관이 다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일 섭취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과일은 자연에서 온 건강한 음식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이 몸에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과일이 노년층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주 습관적으로 먹는 몇 가지 과일들은 다리 근력을 점점 약화시키고 무릎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걷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들이 오히려 움직임과 균형, 다리의 힘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혈액순환은 둔해지고 신진대사는 느려지며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들도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부 과일들은 순수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많은 양의 당분과 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다리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향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릎이 아프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조용히 축적된 이 영향은 어느 날 갑자기 종아리의 날카로운 통증, 허벅지 깊은 곳의 지속적인 뻐근함, 혹은 무릎의 묘한 뻣뻣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 후 다리에 이상한 피로감이 몰려오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무릎이 아픈 것도 같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러한 과일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일은 신선하고 자연의 산물이며 비타민과 영양이 풍부하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상큼하고 열대지방의 과일로 항염증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완화한다고 소개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 파인애플이 노년층에게는 정반대의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강한 산성과 높은 천연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더 민감하고 섬세해지며 혈당 상승에 대한 반응도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릅니다. 파인애플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 결과 다리, 발, 근육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통증, 피로,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게다가 파인애플의 산성은 이미 염증이 있는 관절에 자극을 주어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무릎, 발목, 엉덩이 관절에 불쾌한 뜨거움과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을 먹고 나면 다리가 무겁다, 힘이 빠진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브로멜라인은 한근고제 혈액, 희석제 등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즉각적인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칼륨이 풍부해 근육에 좋고 에너지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 후 바나나를 먹으면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노년층에게는 그 효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복적으로 혈당이 오르내리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혈류가 약해지며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의 무거움, 통증, 피로, 뻣뻣함이 동반되며 특히 식후에 다리가 무겁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진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체내 수분을 정체시키는 성질이 있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다리 부종이나 발목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바나나를 근육에 좋은 건강 과일로 믿고 자주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몸의 기력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고 귀엽고 먹기 편해 간식처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산화나 물질이 많아 심장 건강에 좋다고도 알려져 있죠. 하지만 포도는 과당 프루스토스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과당은 간에서 직접 흡수되며 대사되지 못한 경우 골지방과 요산우리츠 아치드로 변하게 됩니다. 요산은 특히 무릎, 발가락, 발목 등 관절 부위에 쌓이게 되며 이로 인해 통증, 염증, 부종이 발생합니다. 특히 밤에 엄지발가락이 찌릿하게 아프거나 종아리가 갑자기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이 바로 과당으로 인한 요산 축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는 작고 달기 때문에 과식하기 쉬운 과일입니다. 한두 송이를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두세 컵 이상 먹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과당의 과잉 섭취는 곧 혈당 상승과 염증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먹던 과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다리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인애플, 바나나, 포도와 같은 과일들이 어떻게 은밀하게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 건강을 위해 먹는 과일들 중에는 더 조용히, 더 서서히, 더 교묘하게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에서는 특히 주목해야 할 4가지 과일을 추가로 소개하며 그 과일들이 어떻게 당분과 산성을 통해 노년층의 혈당, 염증 반응, 순환계에 악영향을 주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수분감 넘치는 달콤한 함정. 수박! 수박은 여름철 대표 과일로 누구나 좋아합니다. 가볍고 시원하며 수분이 풍부해서 수분 보충에 최고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칼로리도 낮고 거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수박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치명적인 맹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우 높은 혈당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입니다. 수박은 설탕만큼이나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키는 과일입니다. 당지수가 높다는 것은 혈중 포도당 농도를 급속하게 증가시킨다는 의미이며 이는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의 작용이 둔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은 관절 내부 조직의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박을 많이 먹은 후에 다리가 피로해지고 무거워지며 특히 발목 주변이 붓거나 묵직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거워 한 발 한 발이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박은 워낙 달콤하고 시원해서 과식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얇은 한 조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2조각, 3조각, 4조각까지 순식간에 먹게 됩니다. 그만큼 혈당 자극도 누적되며 몸은 조용히 손상을 입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타민C의 아이콘. 그러나 관절에 산성 공격을 가하는 오렌지. 오렌지는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거나 주스로 마십니다. 감기 예방에 좋다는 믿음도 강하고 비타민C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노년층, 특히 60세 이상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렌지는 구연산 시트릭 아시드, 이 풍부한 대표적인 산성 과일입니다. 젊을 때는 이러한 산이 위장과 관절에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노화된 위 점막이나 관절 조직에는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미 존재하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무릎 통증, 고관절 뻣뻣함 등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오렌지는 조용한 공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경우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과당과 산만 남아있기 때문에
혈당은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산성물질은 더 직격적으로 관절과 혈관 내벽에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다.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고관절에 묘한 통증이 있다. 장시간 앉은 후 걸을 때 발목이 찌릿하다. 이 모든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매일 마시는 오렌지 주스 한 컵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상과다, 관절염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오렌지를 반드시 제한하거나 피해야 합니다. 건강한 이미지에 속지 말자. 초록 사과에 숨겨진 진실. 녹색 사과, 즉 그린 애플은 붉은 사과에 비해 당도가 낮고 산미가 강하기 때문에 더 건강한 선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연령층에게 건강한 선택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년층에게는 반드시 제고해야 할 과일입니다. 그린 애플에는 말산마릭 애시드이 풍부합니다. 이 말산은 사과의 상큼한 맛을 내는 주요 성분으로 젊고 활발한 사람에게는 피로 회복이나 소화작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위장, 예민한 관절 조직에게는 자극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사과를 먹은 후 허벅지나 고관절에 묘한 뻐근함, 종아리나 무릎에 묵직한 통증, 또는 발바닥에 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악화되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오래 걷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린 애플 역시 다른 과일처럼 천연 당분이 존재하며 그 당분이 혈당을 천천히 흔들어 지속적인 염증 유발을 가능케 합니다. 특히 밤에 사과를 간식처럼 먹는 습관이 있는 어르신들은 수면 중 다리 경련, 발바닥의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중에는 혈액순환이 느려지는데 혈당 불균형과 산성 자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관절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달콤함의 유혹. 망고는 노년층에게는 설탕 폭탄. 망고는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하며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열대 과일입니다. 그러나 망고는 천연 과일 중에서도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하며 사실상 자연에서 온 사탕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고 활발한 사람들은 망고의 당분을 충분히 대사시킬 수 있지만 60세 이상의 체내 대사 기능은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망고의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그에 따른 인슐린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몸속 염증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혈당 변화는 관절 주변 연골, 근육, 신경 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가하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타는 듯한 열감, 발목 주변의 찌릿함 혹은 부종, 허벅지나 무릎의 묵직한 통증, 장시간 걷기 후 다리의 불균형한 피로감. 망고는 입에 달고 식감이 부드러워 과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망고의 당분은 몸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작용하며 노화된 순환계를 가진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신체 독소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건강을 생각해서 섭취하는 과일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인 다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모르고 반복하는 실수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과일이 누구에게 언제 적합한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몸은 더 섬세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던 과일도 지금의 몸에는 점점 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습관처럼 섭취해온 과일들이 오히려 다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며 결국에는 다리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고 움직임을 둔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인애플, 바나나, 포도, 수박, 오렌지, 그린애플, 망고 등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노화된 신체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나이에 맞는 과일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몸 상태에 적합한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리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피로와 붓기를 줄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과일들과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추천할 만한 과일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와 같은 작은 베리류 과일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신체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 성분은 세포 노화를 막고 관절 주변의 염증을 완화하며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다리의 무거움을 줄여줍니다. 또한 베리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기능을 돕고 면역력 강화에도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체리는 소량 섭취 시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진 과일로 평가받습니다. 체리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통풍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안토시아닌 성분 역시 관절 통증과 근육 피로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하루에 5, 7알 정도만 섭취해도 충분하며 과도한 섭취는 당분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채소로 오해하지만 아보카도는 명백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윤활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다리에 통증이 있거나 관절이 뻣뻣한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익한 과일로 하루 반 개 정도만 섭취해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파파야는 파파인이라는 소화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파야는 위장이 예민하거나 소화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한 과일로 특히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잘 익은 파파야를 아침 공복에 소량 섭취하면 그 효능이 더욱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배는 산도가 낮고 당분이 부담스럽지 않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은 물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배는 다른 과일에 비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며 관절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통풍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들을 실제 식단에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아침 식사에서 오렌지 주스와 바나나를 먹던 습관을 버리고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고 아보카도 한 조각을 곁들이는 것으로 바꾼다면 혈당의 급등을 막고 관절 염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간식으로 수박이나 망고를 즐겨 먹던 분들이 체리나 파파야, 배 조각으로 대체하면 다리의 부기와 피로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디저트, 역시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기보다는 얇게 썬 배와 호두 몇 알을 곁들여 먹는 방식이 훨씬 더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며 관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지만 반복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일을 먹느냐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일을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개념은 나이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같은 과일도 어떤 시기에는 약이 되고 어떤 시기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일의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다리, 가벼운 움직임, 통증 없는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리는 곧 삶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혼자 걷고, 서고, 움직일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단순한 행운이나 유전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냉장고 속 과일을 다시 들여다보며 내게 맞지 않는 과일은 줄이고 내 몸에 이로운 과일을 선택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 한 조각의 변화가 여러분의 다리를 지키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